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6페이지죠. 재정신청입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강의 때 기소 편의주 해가지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안 할지를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기소 편의주에 대한 제재로서 검찰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하고 헌법소는 좀 자세히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의의만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사의 기소권에 관한 규제 방법 중에 하나인 재정 신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의의는 간단하죠. 검사가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고소인이나 또는 고발인은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공소 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를 우리가 재정 신청이라고 하고요. 제도의 취지는 뭐겠습니까? 검사의 기소 편의주에 대한 일종의 제재 내지는 규제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겠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2항 해가지고 재정 신청 절차가 나와요. 일단 재정 신청권자가 나오는데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 일단 우리가 고소인의 경우, 그 다음 2번 재정 신청의 대상이 나오는데 1번 대상 범죄에서 A가 나와요. 일단 고소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 피해자죠. 다시 말하면 그 범죄자로부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이 뭐냐면 B번인데 고발인의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인에 대해서 폭넓게 재정 신청을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고발인의 경우에도 물론 재정 신청권이 인정되지만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B에 나와 있는 나열된 범죄에 대해서만 고발인에 대해서 재정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B에 나와 있는 이 범죄들을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예요? 고소인과 고발인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정 신청권자인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범죄 안에서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 원론적으로 크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기소 처분은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협의의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기소 중지나 내사 종결 처리는 불기소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정 신청할 수가 없고요. 또 공소를 일단 제기한 후에 공소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것도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기소유예도 포함한다. 다만 기소 중지나 또는 내사 종결 처리는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또 이미 공소를 제기한 경우, 다시 말하면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는 판례도 결국은 내사 종결 처리의 경우에는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3번 검찰 항고의 경우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검찰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검찰에 항고한 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그 불기소 처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재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A번 보시면 자,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 그다음에 B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B죠. 그 다음에 C, 검사가 공소시효의 만료일 3일 전까지 공소시효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려면 일단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검찰 항고를 해서 재수사가 된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B,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거나, C, 공소시효 만료일이 30일밖에 안 남은 경우에는 이때는 검찰 항고 없이 바로 재정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게 무슨 다시 한번 2번 기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항고를 했고 30일이 경과된 경우에 일단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사는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검찰청법상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한다. 항고를 한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 항고를 하지 못한 것 소명한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검찰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하지만, 만약에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항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그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죠. 일단 뭐 항고로서는 중요하지만 재정 신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재정 신청의 방법입니다. 일단 항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뭐죠? 항고 기각 결정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10일 이내에 한다는 것도 물론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어디다 하는 거냐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이하죠? 다시 말하면 고등법원에다 직접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만약에 항고 전치주 해가지고 항고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기간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재정신청의 효력입니다. 일단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여러 사람이 다 재정 신청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재정 신청을 하면 전원이 다 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1인이 재정 신청을 하면 전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6번, 재정 신청의 취소. 물론 재정 신청도 취소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 신청을 취소한 후에는 재정 신청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이제 핵심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타이틀이 이렇게 됐죠. 재정 신청 제기 기간 경과 외에 재정 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없다. 없다, 그죠? 속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기 기간 경과 후에도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일단 손신고부터 먼저 신청해 놓고 나중에 먼저 자꾸 추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마련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례가 좀 피의자 입장에 고소인 입장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고소인이 수감 중이었어요. 수감 중이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재정 신청서를 누구한테 줬겠어요? 교도관한테 줬단 말이죠. 그럼 교도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보냈으면 좋은데 뭉갰어요. 뭉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요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도달이 됐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도관이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 도달된 시점이 명시하고 있는 기간을 지났다면 더 이상 재정 신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번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입니다. 자, 이러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냐 지청장은 재정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7일 이내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해서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참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죠, 그죠? 대검찰청이 있고요, 고등검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검찰청이 있잖아요.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정신청에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재정신청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그냥 고등법원 가서 바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내라고 해놨거든요.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유는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재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공소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사 기록 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수사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방 검찰청에서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 뭐라고요? 신청을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바로 고등법원에다가 수사 서류까지 함께 송부하면 좋을 텐데, 또 이제 우리가 뭐죠? 이게 형식주의죠. 급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송부할 수는 없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가지고 고등법원에다가 뭐 하도록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재정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불기소한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기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는 공소를 제기하고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에게 통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때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다가 송부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처리, 뭐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없겠죠. 자, 지금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송부하잖아요. 그럼 일단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그 서류를 받겠죠. 그럼 일단 재정 신청이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쪽에서 직접 뭐 하면 돼요? 공소를 제기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서류를 이제 고등법원에다가 직접 뭐 하게 되는 거죠? 송부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지금 재정 신청한 사람들은 다 검찰 한 고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고등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고등법원에 뭐가 나옵니까? 재정 결정이 나옵니다. 의입니다. 뭡니까? 불기소 처분이 위법한지 아니면 적법한지,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넘겨보시면 관할은 어디서 합니까?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3번 피의자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고등법원이. 그러면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검사가 불기소한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면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죠. 피의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 뻗고 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뭐죠? 통지해가지고 그만 발 뻗고 자라. 너 이제 이 자식아, 너 이제 또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며칠 이내에 하게 되냐면 10일 이내에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 1번 심리 기간인데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 신청이 이루어졌고 통지가 되면 이 피의자는 이제 또다시 뭐예요? 가시방석인 거죠. 그죠? 아이고 나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거지 같은 놈 끈덕지네. 그죠?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게 또 다른 뭐예요? 형벌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로 하냐면 3개월입니다. 따라서 재정 신청의 처리 기간은 몇 개월이죠? 3개월로 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번 비공개 심리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법원은 재정 신청할 때 공개 재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3번 재정 신청을 받은 요 고등법원도 1. 증거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도 조사할 수 있고 증거도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강제 처분할 수 있느냐? 일단 지금 이게 정식 재판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구속,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 처분은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 학설은 또는 판례는 긍정설입니다. 따라서 요 고등법원도 일단 뭐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수서법원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최소한도의 피해자에게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재정 결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재정 신청이 이유 없다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의 기소유예가 정당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유 있다면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만약에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다시 뭐죠?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1번 해가지고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1번 재정 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법에 위반됐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이유 없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뭐 하게 돼요? 기각하게 되고요. 2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번 신청이 이유 없는 때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할 만한 사건의 경우에도 재정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해당하는 재정 신청으로 기각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근데 재정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혐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혐의가 있다면 공소 제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어차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면 어차피 뭘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소 제기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때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뭐 하게 됩니까? 기각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왜 이루어졌냐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근데 재정 신청 결과 심판해 보니까 혐의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죠.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의 범죄라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한다면 굳이
공소 제기 처분할 필요 없이 결정할 필요 없이 기각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검사가 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냐면 범죄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감안된다면 검사가 충분히 기소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재정신청법원은 불기소 처분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이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재정신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기소 처분 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도 판단 자료로 삼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소 제기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추할 수 있는 이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수사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이 이루어졌고, 재정 신청에 대해서 그것은 불기소 처분은 적법하다 해가지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검사가 또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불기소 처분 후에 불기소 처분 후에 새롭게 공소 제기하는 거 일단 가능해요. 따라서 같은 취지로서 만약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됐다면 요 재정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 후에도 검사는 공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 신청이 기각된 후에는 검사는 더 이상 공소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공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재정 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 제기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 재정 결정서에 송부가 나옵니다. 자, 일단 1번 해가지고 누구한테 송부하느냐? 재정을 신청한 사람, 그 다음에 피의자, 그 다음에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송부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재정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 가지 종류인 거예요. 첫째, 신청한 사람일 것이고요. 또 범죄를 저지른 누굴 거예요? 피의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범죄 수사를 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이겠죠. 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뭐하게 돼요? 송부하게 되고요. 2번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송부받은 결정이 만약에 공소제기 결정이었다면 지체 없이 지청장이나 지검장은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요.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런 과거에 이제 형사법이 어떤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스스로 공소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왜 그런 절차를 두고 있었냐면 검사를 못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요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검사들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불법한 집단도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그냥 검사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이 있다면 검사장,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요. 지정받은 검사는 다시 뭘 해야 되는 거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해가지고 재정식 사건의
기록의 열람 등사 제한인데 지금 일단 우리가 재정 신청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현재 이 재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 심려징유라면 관련 서류나 증거물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복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참고로 적어놨는데 이걸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뭐 증거도 없고 막 그러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단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뭐죠? 의외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정 신청 과정에서 심리 과정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면 재정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건이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열람 복사해가지고 증거가 나왔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리 중이라면 열람할 수도 없고 복사할 수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핵심 판례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례 나왔죠. 자, 우리 헌법에는요,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신청에 대해서 비공개하고 있다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죠? 위헌이 아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번째입니다. 8번째 가지고 비용 부담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 만약에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되면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 등에 대해서 법원은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3번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비용 부담을 주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고소고발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굳이 고소고발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그 유능한 경찰 인력이나 또는 검사들이 쓰잘데없는 시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재정 신청의 경우에도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고소를 남용하는 사람이 또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일종의 뭐죠? 제한할 필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엄청납니다. 옆에 있는 일본하고 비교하면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일본하고 비교하면요, 인구 대비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170배를 많이 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고소 고발을 170배나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어떻게 좀 약간 좀 제재랄까요? 좀 규제라는 의미에서 이 비용을 만약에 재정 신청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기각 판결 등이 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 신청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재정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일단 신청을 했더니 원하는 대로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원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항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는 물론 재항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다면 재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첫 번째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 신청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재항고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만약에 재항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 판결에 따라서
재정 신청에 대한 재항고가 허용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하단의 두 번째는 우리 대법원 판례죠. 만약에 재정 신청의 결과 공소 제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재항고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법원의 결정이 공소 제기 결정이라면 불복할 수 없다, 재항고할 수가 없지만 공소 기각 결정이라면 재항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세 번째 판례, 만약에 재항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재항고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법원은 기각 결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10번에서 재정 신청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정 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뭐가 돼요?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소 제기에 대해서 뭐죠? 공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개정 전에 형사소송법 볼 필요 없겠죠, 그죠? 2번 개정 후에 형사소송법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공소 제기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요.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마지막 줄이죠. 유의하실 것은 공소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요? 법원에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뭐죠? 강제한 거니까 또 임의적으로 만약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편 해가지고 소송에 관한 문제가 끝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지금 소송이 제기가 돼서 수사라고 혐의가 인정돼서 검사가 뭐죠? 공소 제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경찰관부터 시작해서 검사와 또 검사의 공소 제기까지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해서 주로 경찰관과 특히 검사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다음부터 이제 어디로 합니까? 이제 재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형사 재판 법원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 한 300페이지 좀 안 되지, 그죠? 반이 조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형사법에 반 이상 공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 안 남았다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